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에 대한 뭐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 기자랑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뭡니까? 민주평통에서 여론조사를 했나요? 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례적으로 하는 그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차기 대선이고, 그렇죠. 차기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의혹들, 네. 특히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와중에 북한에 거의 이렇게 구애성 네.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 네.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을 또 이렇게 꺼내면서 네. 김여정과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건 네.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냐면 이 무슨 어떤 협정을 맺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비핵화 이런 거에 의지를 안 보이면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종전선언 전쟁을 끝낸다 이걸 그쵸.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뒤에 후속 작업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전쟁을 끝내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핵폐기. 아니 그게 핵폐기가 아니라 네. 그럼 북한이 뭘 요구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를 지금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주한미군 철수, 네. 한미연합사 폐지, 그다음에 한미동맹 또 깨라, 파기, 네. 그다음에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 철수, 네. 미국의 핵 우산 제거, 별 요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전선언은 이 한 번 하는 순간에는 아니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설득력 있는 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걸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종전선언을 꺼냈습니다. 유엔에 네, 가가지고 네, 네. 아주 유엔만 가면 맨날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맨 북한 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 게 네. 유엔에 다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데 이 사람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근데 어쨌든 이거 하고 나서 민주평통에서 정례적으로 요거 통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네. 그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3분기. 네. 근데 이 결과가 좀 충격적인 게 네.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은가 네. 보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제재도 일부 완화해야 된다. 아니 북한이 변했습니까? 북한이 핵이 어디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북한이 무기를 줄였습니까? 어쨌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니네가 핵을 포기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오늘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10명 중 7명 이 여론조사가 정말 사실 정말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고 정말 이 여론조사 과정에 정말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서 네. 이 결과가 정말 이 사실과 가깝다고 한다면 네.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외면해버린 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끝내자 선언 필요하다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북한은 뭔 생각이냐? 북한 김정은이가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뭔 얘기했냐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연설이랍시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네. 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 세력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이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정한 상황은 뭡니까? 북한의 핵, 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네. 북한 독재 정권의 어떤 전쟁 야욕, 네. 남침 야욕 이런 걸 불안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정은이가 말하는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은
한미 연합 훈련, 그렇죠. 예. 주한 미군의 무기 체계, 그다음에 사드 같은 어떤 방어 네. 체계 이런 걸 갖다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 연합군의 정찰, 감시 정찰 자산 네. 이런 걸 갖다 불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얘기했지만 김여정이가 뭐 이 종전 선언 뭐 환영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전제 조건으로 단 게 선결 조건으로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 세력이 누굽니까? 미군이죠. 바로 우리가. 한미 연합군입니다. 그렇죠. 네. 한미 연합군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왜냐하면 적대 세력이 아니라 네. 들이니까 들이가 복수죠.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거 핵무기에 더 박차를 가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핵은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예. 핵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이 핵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멀리, 효과적으로 네. 타격할 수 있는 이 수단을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해 초에 네. 저기 전술핵도 개발을 해라. 전술핵이 어디다 쏠 수 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쏘는 겁니다. 전술핵. 우리하고 일본에다 쏘는 건데 네. 그걸 쏘는 거고 또 위력한 새 무기 체계 개발. 하고 뭡니까? 2019년에 북한이 이스칸데르라고 회피 기동을 하는 미사일. 네. 그걸 갖다가 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 그 전에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네. 이게 쏘게 될 경우에는 이 서울에 떨어지는 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네. 그다음에 뭐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한 5분, 6분 정도 네. 한 6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쏘면은 곧바로 맞는 건가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속도가 한 6배 정도 늘어났다고 그럼 보시면 부산까지는 한 되는데 1분 네, 한 1, 2분 정도 걸리고 이 수도권에는 네. 그냥 초단위입니다. 초단위로 쏘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 한 5분, 6분 이 정도의 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쐈을 때. 네. 그러면 그거를 한미연합군의 감시 정찰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발사 징후를 포착을 해서 네. 때립니다. 요격하는 우리의 거죠. 항공 타산이나 아니면 네. 미사일로 때립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킬체인이었고 네. 그게 바로 홍준표 의원이 네. 토론에서 얘기했던 작계 501호에 따른 그게 킬체인인데 네. 이게 무력화된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까? 네. 그 전에 그냥 액체 연료 이동식 발사대를 쓰는 탄도 미사일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네. 그걸 이제 사드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솔직히 어떤 실효성, 요격률 이런 네. 걸 봤을 때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였는데 이제는 이게 막는 게 아니라 네. 탐지조차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탐지. 얘들이 이걸 쏠라고 하는구나.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뭐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하고 김여정이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네. 그 전에 분명히 뭐 북한 외무성 부상이라고 하는 리태성이가 뭐 시기상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네가 이런 거 하는 한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김여정이가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라고 김정은이가 무슨 남북 통신선 복원을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김여정이가 남북 연락 사무소를 다시 지네들이 우리 돈 들여서 만든 거 폭파시켜 놓고 지금 와서 다시 또 우리 보고 만들라고 우리 세금 들여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기사 제목만 보시면은 뭔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북한이 뭔가 다시 이제 이 평화, 대화 이런 걸 하겠다는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종전선언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김여정의 발언한 그거 다마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김여정이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평가할 가치조차 분석할 가치 청와대는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북한이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그거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여정이가 주장한 거, 그 주장의 내용, 목적, 취지를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색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거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처럼 막 무슨 이게 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대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 무엇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이중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는 막 비행기 전투기 띄우고 네, 미국이랑 뭐 하면서 포 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사일 쏘는 거는 왜 이렇게 뭐라 그러느냐? 네. 우리도 훈련인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방어 훈련을 하는 것과 네. 걔네들은 미사일이 방어 수단입니까? 공격 그러니까요. 수단이지?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면서 네. 적대시적인 정책, 적대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북 압박 정책을 네. 왜 합니까? 지네들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적대 정책이 아니라 대북 압박, 비핵화로 네. 나서기 위한 압박, 유도 전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적대시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라고 했는데 적대적인 언동, 모욕적인 언사를 누가 했습니까? 김정은, 김여정, 그 다음에 북한 옥류관 요리사가 했지 않습니까? 주방장이. 네. 평양에 와서 그 유명한 우리 옥류관 냉면을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내려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요리사가.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태생적 바보, 네.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 휘갈기는 주제에 떼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언동 누가 했습니까? 지네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대응도 안 했습니다. 네. 네, 대응도 안 했는데, 그러고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무슨 찌라시 같은 거 하나 날렸다고. 우리 국민을 고소하고 했는데. 어디 대학교 건물 들어가서 했다고 네. 해서 또 건조물 침입죄로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재판받고, 문재인은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해갖고 또 6년 동안 재판받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고영주 네. 변호사가? 네. 근데 무슨 태생적 바보, 벨소리를 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은 약간 이게 고소를 꼭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네.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 적도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종전선언 하고 싶으면 너네 그냥 다 해체해라. 그렇죠. 이런 소리하고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이가 아주 명언을 남긴 겁니다. 네.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요 앞에서 그때 당시 국방장관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송영무인가? 송영무. 2018년 때 송영무입니까? 그런 것 같던데. 하여튼 이 국방장관 그다음에 북한의 인민무력상인가 뭔가 그런 애하고 네. 9.19 군사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얘기를 다시 보면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지킨 적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웃으면서 김정은이 웃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 사진 하나 남기려고 이거 9.19 군사합의 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겁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에서 우리가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고 북한이 이득을 볼 게 너무나도 많다. 네. 북한이 그러면 그때 가서 비핵화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웃고 계시네요. 예. 근데 김정은이는 안 웃네요. 안 웃습니다. 이 새끼, 얘는, 이게. 잠깐만. 이런. 편집 되겠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네. 잘 안 웃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진을 남기기 위한 목적인가? 종전선언이? 아니면 임기 말에 무슨 대북 이벤트를 한번 더 해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무슨 이런 선거에 간접적이라도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네.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이 어떤 결정적인 변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이 무슨 비핵화의 길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데 대체 뭘 하려고 종전선언을 하느냐. 그래서 김여정이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비판해왔던, 지적해왔던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은 너네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우리가 나서서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불공평 이런 걸 뭐냐면,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북핵 폐기, 네.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중단, 네.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해제. 이거 김정은이가 2019년 2월달 하노이에 가서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가 단칼에 일축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군 전략자산 철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미 동맹을 파괴해라. 네. 이겁니다. 김여정의 주장은.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누구에게는 친절할지도 모른 종전선언을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줄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청와대에서 맨날 뭐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쐈는데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고, 네. 유감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도발이라고. 맞습니다. 너네 김여정이가 너네 이제 적대시 정책, 그다음에 이중적인 기준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하고 미사일 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유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북한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단 하나의 단서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과거를 봐도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만나고 와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트럼프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 비핵화 한다고 한 애가 왜 지금까지도 비핵화를 안 하고 전술핵을 만들려고 그러고 핵 무력을 더 강화하라 그러고 그런 위력한 핵무기를 개발하라 그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장을 강화하고 그 투발 수단, 각종 투발 수단,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뭐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그다음에 이번엔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 쏴대고, 그 와중에 한미 동맹 파괴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이런 데에다가 청와대가 반색하고 나서가지고 무슨 종전선언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10명 중 7명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제정신이 박힌 나라입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영상을 마치자면, 이제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미군이 이제 나가자마자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 기자가 저한테, 선배, 이거, 미군이 나가면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건 이제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탄압받는 거 보고 이제 불쌍하게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우리 체제 안에도 탈레반 같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많이 못하겠지. 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밖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탈레반도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